경제금융교육 중에 여기 일부 주제로 근거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어서 창업 혹은 기업가 정신 이렇게 아직 한국 교육에서는 둘이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근거가 있고요. 좀 더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보자면 매년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이렇게 배부되는 2025 서울 초등교육에 세부 실천 과제 2-3-5에 보면 여기 이렇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창업 교육이 뭐냐? 애들 다 취업 아니고 창업가로 만드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 과정 안에서의 창업 교육은 어, 창업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가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이제 창업 교육은 학생들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창업 교육이 뭐냐면, 창업가 정신을 결국 기르는 게 목적이니까, 창업가 정신이란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 가치 창출이 창업교육의 되게 근본이 되는 말이거든요.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다. 우리 뭐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그런 그 미래의 뷰카 시대를 대응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게 하는 교육으로서 창업가 정신을 길러야 하고 창업가 정신을 기르게 하는 그 방안으로서 창업 교육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오늘 저의 창업 교육의 그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창업교육이 뭐지? 하고 보게 이제 시도를 해보신다면 이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항상 듣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예비라고 부르는데 yeep.go.kr 그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너무나 많은 창업 플랫폼, 그다음에 그 창업 교육을 위한 교구제 너무 많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끝나고 시간이 되신다면 YEEP 저는 예비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MP3 이름이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yeep.go.kr 거기를 한번 여기저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서 거기서 구성한 창업 생태계를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앙트러프로너십이라고 해서 프랑스 말이 영어화됐고,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이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기업가 정신이랑 창업가 정신은 살짝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섞어 쓰셔도 되고요.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이 쓰인 말은 창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불러도 기업가 정신을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창업이랑 발명이랑 같은 거야?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발명은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나 기존에 없던 기술을 새로 창발해내는 거고요. 창업가 정신은 기존엔 누구나 다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아니면 뭐 붙여서 아니면 찢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게 창업이에요. 그래서 음, 포카리 스웨트가 운동 후에 착 마시면 막 이온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포카리 스웨트는 보통 액체로 파는데 등산을 할 때 그 정상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싶은데 등산 가방에 포카리 스웨트를 가지고 가면 무겁잖아요. 근데 산에서는 물을 흔하게 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를 가루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등산을 해서 산에서 물을 구한 다음에 섞어서 마시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업가 정신인 거고 기존에 없던 건 아니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발명은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창업 교육을 두 가지로 맥락을 나눠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점학교를 실수로 낸 계획서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기간이었고 먼저 살아있는 창업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다 성공할 것만 같은 얘기는 아니고 망한 얘기, 직원들 뭐 힘들었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학교라는 권력으로 대단하신 분들을 한 11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모셔서 특강을 진행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작년엔 처음이라 몰랐는데, 네. 첫 번째로는 5월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삼성에서 그 AI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윤석원, 테스트웍스라는 윤석원 대표님 창업가를 모셔서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1인 피자. 왜 피자는 1인용이 없을까? 떡볶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혼자 가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피자는 꼭 왜 두세 명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해서, 네, 1인 피자를 만든 고피자. 아마 보신 분도, 드신 분도 계실 테지만, 임재현 대표님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정말 잘하셨어요. 임재현 대표님도 16만 원에 모셔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무려 쿠폰을 100만 원어치를 쏘고 가셨다. 네. 지금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계시죠. 전 세계 매장이 어, 몇백 개? 천 몇 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도 잘 나가셨지만, 네, 지금은 이제 연락조차 안 되시는 분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알림장을 쓰시는 분이라면 거의 이제 하이 클래스랑 양대 산맥인 클래스팅, 이분도 이제 초등교사 출신이신데 창업을 하신 조영구 대표님 모셔서 이 특강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질문했어요. 교사를 그만두시고 왜 창업하셨나요? 제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학생들보다 너무 먼저 질문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 교육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아이스크림 그 회장님, 이분은 회장님이세요. 왜냐면 코스, 코삭 상장도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도 있고, 박희석 회장님 되게 싼 값에, 강사를 모셔서 2시간이나 특강을 진행하셨고, 선물을 거의 300만 원어치를, 네, 학생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놀랐던 거는 초등교육을 영위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정작 초등학교 안에는 60년 만에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행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되게 살아있는 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절대 한 번에 성공하신 분 없고요. 이혼 위기 거의 없으셨던 분은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그랬는데도 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셨던 분이세요, 대부분. 근데 왜 창업을 했느냐? 네,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뜨거운 생생한 배움을 얻었던 네 번의 특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런 나도 한번 창업해볼까? 라는 동기를 부여시킨 다음에 9월에는 창업 페스타. 제가 이름 붙였어요. 우리 학교 이름 해서 대치 창업 페스타라고 해서 1, 3학년 정도는 너무 1, 4학년 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아이디어만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 아이고, 세상에. 컨택해서 섭외한 거 있죠?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했고, 네, 페스타 1, 4학년 아이들은 이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서, 그 다음에 우리 에버랜드 갈 때 손목 밴드 같은 요즘엔 또 앱이죠. 뭐 옛날에 손목 밴드 같은 팔찌 그걸로 팔찌 펀딩을 하고, 5, 6학년 정도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가 낸 아이디어에 1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주겠다. 왜냐면 중점학교 5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팀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재료비를 지원한 다음에
프로토타입까지 내서 가상화폐,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전문가 심사단과 가상화폐 투자액을 합쳐서 이제 1, 2, 3위를 뽑고 그리고 그 1, 2, 3위 중에는 진짜 시중에 낼 만한 완성도 높은 시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실패해서 올해는 시제품까지는 어, 만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고 있네. 첫 번째 이제 테스트웍스 대표님, 윤석원 대표님이셨고 그다음에 요분이 이제 클래스팅 조영구 대표님 장면 그 특강 장면이고요. 요, 이 특강이 끝나면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지 않고 무슨 팬미팅 끝난 것처럼 이렇게 그 사인 받으려고 줄라레비를 이렇게 서는 모습이 되게 요분은 이제 요분은 고피자 임재현 대표님이신데 정말 진짜 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정말 잘 네,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분은 그 아이스크림 회장님 박기석 대표님이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직접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선물도 이렇게 요거를 100몇 개를 갖다 주셨어요. 이 선물 꾸러미를. 네. 뭐 이렇게 이거 흡사 무슨 팬미팅처럼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저도 창업가가 될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분들을 11만 원, 16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 구구절절 썼습니다, 그냥. 메일을 전화를 한 20번씩 하고요. 안녕하세요. 진심인 초등교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있는 뭐 대치동에 왔는데요. 다 의사만 되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네, 뭐 그러면서 뭐 구구절절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모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특강을 잘 진행했고, 이런 살아있는 기업 창업가들을 보면서 동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2학기에는 창업 페스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 계획서를 나눠주려니 전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전화나 그다음에 메신저로 하는 것도 담임 선생님들 괴롭히는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홈페이지를 하나 슬래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 복도에 붙여놓은 캔바로 작업한 포스터, 저희 반 애들이랑 같이 작업한 포스터들이고요. 전교에 일단은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아, 이게 아까부터 방송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매치 창업 페스타 안내입니다. 요거는 올해 매치 방송인데요. 창업 페스타는 일당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와 잠깐만요. 선생님 음성도 잘 들리나요? 아, 음성도 잘 매치 들렸나요? 창업 페스타 안내입니다. 매치 창업 페스타는 일당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신청서 및 계획서를 6학년 5반에서 가져가거나 2025 대치 창업 페스타 누리집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2025 대치 창업 페스타 누리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는 slashpage.com/2025 대치입니다. 누리집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채팅을 이용해주세요. 로그인 과정이 없으나 다만 처음에 이런 연동 팝업이 뜨면 X를 누르면 됩니다. 슬래시 페이지가 좋은 게 진로 체험 주간 및 네. 그 아이들이 로그인 과정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어서 요 페스타 하는 기간에는 제가 거의 바로바로 답변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리집을 한번 가보면 이게 작년 2024 대치 창업 페스타 작년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홈페이지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아, 네. 조금 느리네요. 그리고 요거는 올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전교 방송에 창업 페스타 시작을 알렸던 창업 페스타 방송도 안내입니다. 작년에 이어 여기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고 이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잠깐 쓸 동안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로그인 과정 없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게 댓글창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슬래시 페이지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료신 지금은 게시되지 않았지만 팀별로 그 10만 원 내외 재료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가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페스타는 어린 1, 3학년 아이들 질문하는 방. 그다음에 메이크업 페스타는 고학년 작품까지 내야 되는 요 질문방.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 주고받고 있고, 네, 뭐 나중에 인증서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에 그 창업 아이디어를 요런 형식의 종이를 다운받아서 제출을 해요. 창업 아이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그럼 기존의 것과 무엇이 차별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팅하는 대상은 뭔지, 그 다음에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일단 그 대략의 프로토타입 이미지는 어떤지, 완성본 이미지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한 세네 장 정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2학년 학생의 우수작인데요. 요거는 9살이 아니면은 생각해내기 힘든 칫솔이에요. 이게 뭐냐면 도우미 칫솔입니다. 앞니 빠졌는데 칫솔이 있으니까 그 앞니가 빠져서 잇몸만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칫솔을 생각해내서 네, 귀엽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또 투표를 해줘서 우수작으로 뽑혔고요.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뽑혔어요. 영원히 쓰는 소화기라고 합니다. 산에 사는 자연인에게 추천한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네. 앞니 빠진데. 그쵸. 저도 보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한 40개 정도 들어오면, 여기 그 중에 전문가 심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막 상상력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발문하냐면, 스탬퍼 기법인데 어떤 걸 덜어내던지 아니면 붙이던지 엉뚱한 두 개를 갖다 놓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처음에 불편하던지 아니면 개선이 돼야 될 거라든지 이 원천 아이디어는 아이가 생각해내야 돼요. 저는 이걸 발문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것부터 생각해 볼까? 너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 학교까지 이렇게 뭐 걸어왔지. 근데 거기서 더 편하게 뭐 개선해 볼 건 없었을까? 아주 너무나 관성적인 일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볼 수도 있었겠네요. 뭐라든지 거기 맨날 신호등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냥 그냥 뭐 개선해 볼 생각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는데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끌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현관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요게 이제 그나마 뽑힌 작품들이에요. 전문가들한테 뽑힌 작품을 이렇게 캔버스에 전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전교생에게 팔찌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요 영상을 틀어주고 펀딩을 하게 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네, 좀 재밌게 만들려고 컨셉을 좀 잡았어요. 이게 뭐야? 제가 약간 병맛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든다. 이건 가치가 있다. 살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전교에 하나씩 학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부여받은 손목팔찌로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 뭐 발상이 좋다. 아니면은 뭐 제품으로 나오면 사겠다. 뭐 이런 이유, 나름의 이유들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끝입니다. 신청하기 한 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내려 내려오고 하나씩 되게 꼼꼼하게 살펴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선앙당 같죠?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들은 사실 뭐 큰 게 없어요. 요 인증서 하나 받는 게 끝입니다. 사실 상도 없고 창업이라는 게 여기서 잘했어도 실제로는 고객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의외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등위를 나누고 상을 주는 것보다는 끝까지 여기까지 달린 친구들은 팀은 인증서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5, 6학년, 고학년 메이커까지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꼭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에이드, 초이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디어 페스타가 끝나고 메이커 페스타. 이게 좀 길어서 중간에 끊을게요. 꼭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에이드, 초이브, TC, 양배추, 3-1, 일론 백간, 쓰레기 원정대, 창업하는 미래자, 건설과 시민유자, 미래로, 랜스백, 1번.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 배치 AI입니다. 여러분들 청소하기 귀찮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것은 청소 RC카입니다. 이 RC카로 말할 것 같으면 쓰레받기가 달려있는 RC카를 진동 조종기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혼자 오염을 깨달을 수 있는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계단을 오르면서 쓰레기 봉투를 모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화려하게 멋지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게임의 링크를 무료로 뿌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스크래치로 만든 거예요. 발전시켜 더 나은 제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림입니다. 저희 제품은 바로 플러스티입니다. 플러스티란 시원한 모이기라는 뜻입니다. 땀 많은 친구들 가운데 물론 해결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바로 플러스티. 단돈 10,000원입니다. 많이 많이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PC 싫어합니다. PC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생각하는 띵킹의 약골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보고 지금 비슷한 질문이 두 개 올라왔는데 전교 차원의 이벤트라서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어, 사전 교육 같은 거는 이런 그 학교 전, 그, 전교 방송 때 그때 압축해서 전교로 이렇게 뿌렸고 담임 선생님 손 안 가게 그냥 홈페이지로 물어보라고 했고 담임 선생님 물어보지 말고 홈페이지에 그냥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손 안 가게 했어요. 저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여서 아니 일을 저렇게 벌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할까 봐 그냥 6학년 5반으로 가져오세요. 궁금한 건 24시간 돌아가니까 댓글로 다세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하고 올해는 사실 팀이어서 그렇지 작년에 이거 제가 다 혼자 한 거거든요. 찍고 영상 편집하고 아침 방송하고 제가 다 혼자 했어요. 작년에는 인증서 하고 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 맞는 분이 한 3명만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네. 작년엔 진짜 혼자 했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네. 그래서 요렇게 했고 근데 사실 요 과정이 IR 피칭이라 그래서 굉장히 실제 창업에서도 중요한데요. 창업하는 친구들은 젊고 아이디어가 반짝거리고 그다음에 돈은 없어요.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쩐주죠.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되게 바쁘고 우연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잠깐 만나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피칭이나 요즘엔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도 하는데 그 잠깐의 1분간의 황금 같은 피칭으로 그 사람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강렬하고 되겠는데 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짧은 피칭이 되게 창업 교육에서도 실제 창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요 창업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창업 실전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교에 뿌렸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도 이미 전문가 심사단의 그 평가를 받고 올라온 우수작인데 이 우수작 중에서 세 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가상화폐를 나눠줬습니다. 가상화폐가 뭐냐? 잠깐만요. 요게 끝부분인데 요거를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요 부분부터 볼게요.
아, 어렵네요. 자,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요거 무료고 교사가 만든 사이트라서 다 누구든 무료로 그 경제금융교육 할 때 퍼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사이트예요. 여기 퍼플.kr이고 교사 인증만 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방금 전에 그 피칭했던 기업들을 올려놓고 여기 투자를 하게 합니다. 일단 각 학급에다가 100만 대치씩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 100만 대치를 이 10개의 팀에 골고루 나눌 수도 있고 한 팀에만 올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총액으로 계산을 해요. 네, 퍼플.k. 광영고 한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실 증권을 이용하면 이렇게 교실 증권을 이용한 다음에 각 학급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어떤 팀에 얼마씩 100만 대치를 배분할 건지 아니면 올인할 건지 학급 회의로 결정을 해라. 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는 수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등이 요 아이디어 뱅크였고요. 2등이 여기 다목적 가방이었고, 자동 출석 시스템이었고, 3등이 다목적 가방이었어요. 이 학생들의 그 피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이제 시상식이에요. 작년 시상식. 아, 작년 시상식은 되게 짧게 3등까지. 요건 다 학교 방송으로 일괄 제가 제작해서 보낸 거예요. 가상화폐랑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작들의 가상화폐 투자로 최종 선정된 아이들 팀입니다. 이건 작년 내용이고요. 이 에디슨 144대 손이 뭘 만들었었냐면 우산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흑역사인데 그래서 500만 원 중에 150만 원 정도를 남겨서 이 실제 시중에 팔 만한 퀄리티로 제작을 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 그 우산 하나가 150만 원을 주고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는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시상식까지만 하고 전국 대한민국 창업 경진대회만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창업 특강 먼저 하고 페스타를 나중에 했다면 올해는 페스타를 먼저 하고 그래서 어, 상위 1, 2, 3위를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왜냐면 청소년 창업경진대회가 6월 30일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걔네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2학기 지금 창업가 특강 지금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를 보냈고요. 인증서를 수여했고 이걸로 끝이 났고 다음부터는 이제 25년도 창업교육 영상입니다. 저는 떡볶이나 마라탕 먹을 때 미리 먹어보지도 않고 먹기 전도를 알 수 아이디어 너무 있으니까 좋죠.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은 다 캡컷 AI로 생성했습니다. 제가 다 받아 적지는 않았고요. 혹시 알려가지고 그런데 매운 걸 알려주는 도구가 없으니까 그 1학년 친구들이 그 매운맛을 매운 거를 얼마나 매운지 몰라서 먹다가 엄청 매워서 엄청 귀엽죠? 고등학교 선생님. 9살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맵수죠.
아, 이걸 정말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이 옷장이고요. 이 옷장의 이름은 로봇 자동 옷장입니다. 이 채널 와이트는 안에서 로봇 집게로 원하는 옷을 줍니다. 일단 사용하려면 옷을 넣고 옷의 이름을 부르면 네, 뭐 이런 아이디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어른과 생선도 넣을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온도를 바꿔 시원한 물과 따뜻한 물을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몸에 있는 식품을 흡수되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이 물품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운동을 따라 저도 무언가의 온도로 온도가 바뀝니다. 뚜껑에 있는 질을 먹을 때는 맛을 때문에 네, 원하는 맛의 가루가 나와서 원하는 음료로 섞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 창문이라고. 그런데 또 창문을 어떨 때는 막 열릴 수가 없고 이 미세먼지가 바뀌거나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알아서 공기가 좋으면 저절로 열리는 창문, 공기 안 좋으면 저절로 닫히는 창문, 스마트 창문이라고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저학년이라서 얘네는 아이디어만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책상 속에 수납 공간이 막 알아서 이렇게 막 플렉서블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풍기인데 냉난방이 다 되는 선풍기예요.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더울 때는 찬바람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발명한 명품은 반려봇이에요. 반려봇입니다. 빈소입니다. 우리 팀이 발명한 물건은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그 사람들이 언제 안경을 쓰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마주 그 다음에 메이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IR 피칭. 지각한 거예요. 지각 직전입니다. 소복 당첨이에요. 내일은 더 좋은 거 당첨될 거예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AI로 음성 만든 건데 자동 NFC 기반 자동 출석 체크기입니다. 출석 체크 시스템을 무료로 공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은 대표 김범진입니다. 여름에 학교에 물을 따라가면 마실 때마다 침이 들어가서 오후가 되면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앞두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세균아웃 4칸 안심통구령을 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4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선생님이 출석 시스템 직접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는데요. 빨리.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와 너무 좋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손이 안다 힘들어서 저희 팀이 만든 이 늘어나는 옷걸이는 옷걸이가 늘어나요. 길이로 올라가서 손에 닿지 않았던 네. 유리감을 그리고 숨어 무심 얘네가 이제 그리고 얘네가 1등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 뱅크의 대표 장서윤입니다. 여러분, 책상에서 질기가루 손으로 무심코 털어놓다가 혼난 적 있지 않은가요? 질기가루를 털어낼 때 그쪽에 뭔가 받쳐주는 것만 있다면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덮거나 치우실 때 네, 있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페트병 따기가 힘드니까. 이걸 돌리면은 그리고 여기는 가방 매면 등 더우니까 여기에 그냥 뭐 초등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산을 이런 청할 수 까불까불한 있게 거. 고정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목적 가방. 이건 물 주는 때를 AI가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실용성이 더 우수합니다. 습도를 측정해서. 이 화분은 다양한 고객님들께 힐링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을 그리고 맞거나 색깔을 요거는 고기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그 암모니아를 측정하는 그 키트를 넣어서 냄새를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그 키트만으로 색만으로도 고기가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기 신호등.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신발 발냄새 없애는 거. 그리고 요거는 줄 설 때, 오픈런 하거나 줄 설 때 가방에서 엉덩이 그 패드가 나와서 어디서든 앉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 등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상 방법 알려드리도록 다목적 하겠습니다. 가방. 민 선생님께 제주된 네. 아이들이랑 비버 예, 다목적 가방 3등 우리 했습니다. 반에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약간 오스카상 타는 것처럼 올해는 그런 컨셉으로 결과를 아이들 좋죠. 네. 결과를 이렇게 아침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예, 다목적 가방 수상했어요. 자동 출첵 시스템이 사실 순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순위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창의혁신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아침 방송으로 했고요. 저는 이렇게 전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그 이벤트도 했지만 창업 사업도 했지만 교실에서도 저희 반에도 9개의 그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보드게임,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뭐 포인트가 적립되는 이런 앱을 요거는 아이디어 상에서 그쳤는데 개발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10대들만이 공유하는 그 책장, 뭐 북캡, 뭐 이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괜찮아라고 상담 아이디어 그 또래 기반 상담 또래 상담 기반 아이디어 앱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학급에서 출발해서 전교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 학급에서 출발해서 작년에 이제 전국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탄 찾아드림이라는 건데요. 이 찾아드림의 오너가 집 안에서 물건을 맨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갑 어디다 뒀지? 학원 가방 어디다 뒀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이 반복되니까 꼭 급하게 외출할 때만 필요한 것만 안 보일까? 라고 해서 물건을 금방 찾으려면 물건에서 소리가 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컬이라고 제품명을 지었고 어, 물건에다가 조그맣게 키링 형태로 달 수 있게 제작하고 거기에서 소리가 나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휴대폰을 안 잃어버리니까 앱 형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딱 앱을 눌렀을 때 지갑, 학원 가방, 뭐 그다음에 뭐 간식 뭐 이렇게 띡띡띡 하면 그게 달려 있는 게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우노로 작업을 하다가 제품 소형화를 위해서 이제 나노보드로 제작을 했고 이렇게 블록 코딩 기반의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그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도록 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누르면 지갑에 달려있는 그 키링이 띠링띠링 울리도록. 그래서 근거리 통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지갑, 자동차 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휴대폰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휴대폰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물품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고 삼성에서도 스마트 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대 그리고 애플에서는 5만 원대 이렇게 돼서 저희는 가성비로 승부를 하고 다른 기능은 없고 딱 소리만 울리게 하는 그 간단한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7,500원에 팔겠다. 이렇게 피칭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세종에 경진대회 나갔던 장면인데 최종 그 완성품은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에는 가방에다가 인형을 많이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그 똥꼬 쪽을 이렇게 파갖고 보드를 집어 넣은 다음에 다시 꿰매서 네, 그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인기도 좋았고, 네, 마지막으로 우수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초, 중, 고 다 하는 대회라서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학급에서도 보통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학급을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고 제가 대통령인데요. 처음에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올해 대선도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왜 당연히 대통령이냐? 우리도 이제 뽑아보자 해서 올해 저희 반에서도 대선이 있었는데요. 알겠다. 그래서 저는 제 신임을 받는 입장이었고, 이 아이는 이제 도전자였죠. 근데 이 아이 되게 과묵한 아이고, 저도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맨 처음에 앞에 이 사진, 저는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이게 원본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원본이 이 사진, 요거거든요? 이 사진입니다. 입을 닫고 있죠? 근데, 런웨이라는 AI 사진 기술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 개표 방송이 있고 나서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예, 가짜로 이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아우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이 개표 방송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AI를 활용.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사진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 했더니 그 약간 손을 썼다고 해서 보니까 네, AI를 사용해서 저를 건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그 아까 자동 출석 앱 요거는 어떻게 구현했냐면 먼저 구글 닥스로 출석부 빈 그 프레임을 만듭니다. 만들고 이제 요거를 설문지랑 연동을 시켜서 먼저 저희 보면 양식 미리 작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스프레드시트랑 연동되는 설문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주소를 딴 다음에 앱 인벤터랑 연동시켜서 여기서 링크를 따요. 이렇게 미리 작성한 이 형식의 링크를 딴 다음에 여기서 응답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하는 부분을 한글로 조금만 변환을 시켜서 여기서 이 엔트리 앞에 부분을 지우고 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습이 아니어가지고 대충 어떻게 연동하는지만 어떻게 연동했는지만 해서 선생님이 8시 50분에 지각 기준을 잡으면 아까처럼 오호호호 안 하고 예끼놈 막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내일은 일찍 와라 뭐 이렇게 자동 출석 앱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앱 인벤터 이게 이제 코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 안에 연동을 시켜서 네, 그리고 AI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자동 출석 체크 시스템을 네,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함수를 조금 알아야 돼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유튜브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업 교육은 일단은 선생님 잡는 교육입니다. 네, 선생님, 왜냐면 그 해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서 올해는 아두이노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부해야 되고 올해는 또 앱 인벤터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 보셔서 알겠지만 귀엽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저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선생님 잡는 교육이지만 결국은 선생님도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만큼 학생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교육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끝까지 뭔가라도 해내는 경우가 많고 주도성이 발휘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업 교육을 하면 할수록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좀 쉽진 않다. 왜냐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든지 앱 형태로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기술을 따라가기 좀 힘들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네. 제가 8시 50분에 마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창업교육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그간의 이런 큰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나눠주신 우리 이주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약간 AI 융합교육 아닐까요? 예, 제가, 제 말은 되게 아끼려고 하는 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학교 불이 정말, 꺼집니다. 네, 곧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이거 하셔야 되는 지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채팅방에 남겨주셔야 이제 곧 있으면 예, 불이 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주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도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죠. 네, 이성민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 인상 깊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재밌었고,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창업 교육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발전시켜 오실 수 있는지 그 계기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여정이 조금 궁금해요. 아, 선생님 진짜 핵심인데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의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원래 인간이 자기 이익과 연결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 제가 국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18년도에 대치동 오기 전에. 그리고 대치동에 왔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제 특정한 직업군만을 위해서 엄청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가 애국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국장을 못 살리겠네. 똑똑한 애들이 기업인이 되고, 창업도 하고, 국가 경쟁력도 세우고, 빨리빨리 저희 입직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업에 처음 발을 딛는 나이가 되게 늦어졌어요. 근데 빨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퇴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창업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쓰러져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국장에 경제적 얘네가 내 미래인데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흥하려면 좋은 창업가들이 나와야 된다. 사실 시작은 이거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빛나고 이거를 진짜 제품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언젠간 진짜 10대 사장님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국장, 네. 가망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모두 솔직했죠? 화이팅 합시다. 네. 네. 그럼 혹시 또 지금 이성미 선생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질문하실 분들 남겨주시고, 선생님 이 수업 나눔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마치고서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감과 이제 마치고 나서 소감 간단히 여쭤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나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중견교사? 중견교사라고 하나요?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어, 한 17년 차 교사가 되면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빠릿빠릿한 기억력도 그렇고 많이 딸리더라고요. 하드웨어도 딸리고 소프트웨어도 딸리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제가 리딩하고 새로운 걸 알려주는 그런 교사였는데 이제는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 고민 항상 했는데 어, 나름 연륜도 있고 쌓은 지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발현할 수 있게끔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건 뭐
저희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뭐 엠베서더가 있는데 엠베서더보다 더 높은 게 뮤즈라고 하더라고요. 영감을 주는. 근데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고 오늘 저희 짧은 일 강의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어떤 제가 영감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감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영감을 나눠주시는 정말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방에도 이제 과정 중에서 이렇게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나눠주신 것 중에서 맵수저의 그 사례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매운 네, 걸로 맞아요. 고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 친구의 아이디어가 어느 날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수업 나눔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이제 전기 끊기기 3분 전이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리 선생님께서 SW와 AI를 활용한 학생 진로 프로젝트 사례 공유를 주제로 나눔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음엔 9월 8일 월요일에 또 이어지는 사례 나눔이 있습니다. 경기 청암초등학교 하늘표 선생님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주는 학급 운영 사례를 주제로 수업 나눔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저희 지금 아이스크림 샘클래스로도 지금 신청을 가능하고 샘클래스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리마인드 문자가 가서 일정사항에 너무 바쁘셔서 깜빡하셨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일날 줌 접속 링크도 네, 계속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계속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사례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주리 선생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한 감사합니다. 이야기 되고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